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입니다. 지난해 북한의 농작물 수확량이 10년 만에 최저로 떨어진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 영향이 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유류 수입이 제한되면서 농업 분야의 타격이 컸다는 것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1990년대 말 북한에 상주하며 유니세프와 유엔 개발계획에서 근무했던 헤이젤 스미스 런던 대학 동양아프리카대 교수는 국제사회의 전방위 제재가 북한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북 유류 공급의 연간 50만 배럴 제한은 북한 농업에 직격탄이 됐고 가뭄 등이 겹치면서 지난해 수확량은 예년의 3배 규모인 150만 톤이나 부족해졌다는 것입니다. When these started diminishing, this meant, as a direct result, was last year in 2018, agricultural production went down dramatically. That can't be filled by humanitarian aid. It can't be filled by charitable donations. 북한 안보와 인도주의 문제를 30년 동안 연구한 헤이젤 교수는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로 인한 국제사회 제재는 특정 분야였을 수 있지만 북한의 4차, 5차 핵실험이 벌어졌던 2016년 사실상 북한 경제 전 분야에 영향이 미치는 포괄적 제재가 시작됐다고 분석했습니다. The aim is to stop 90% of North Korea's exports and to do the same for its imports. Oil gets the most publicity because it can't be replaced. But there are only sectoral sanctions in the sense that every sector is affected. 스미스 교수는 이어 수확량이 급격히 줄어도 올해 북한의 기근의 조짐이 없는 것은 북중 국경지대의 불법 무역 등에 따른 제재 위반 행위가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로버트 리트왁 전 국가안보회의 NSC 국장은 실무협상 결렬 후 북한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먼저 핵 억제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체제 안전의 현실적인 문제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불가침 선언 등을 해줄 수 있지만 핵 포기 후 10년 뒤 민주화 요구로 정권이 붕괴된 리비아처럼 되기를 북한이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We can offer a declaration of non-interference and non-aggression, but after the experiences in Iraq and Libya, those will not be viewed as credible in Pyongyang. 리트왁 전 국장은 그러면서 북한은 안전보장과 제재 완화의 조합으로 리비아처럼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김씨 정권이 핵무기를 정권 생존에 필수적으로 생각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 능력을 제한하는 잠정 핵 합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타이완이 유엔의 대북 제재와 관련해 지난해 약 300만 달러의 자금을 동결했다고 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밝혔습니다. 파키스탄도 불법 활동에 연루된 북한 외교관에게 사법 조치를 취하는 등 대북 제재를 일부 이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기구인 자금세탁방지기구는 14일 발표한 상호평가 보고서에서 타이완의 대북 제재 이행 노력에 높은 점수를 매겼습니다. 타이완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신규 제재를 빠르게 자국법에 편입시키고 독자 제재법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제재 대상자들의 자금 동결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난 2017년 12월 자국민인 첸시센과 관련 회사, 선박 등이 유엔의 제재 대상인 북한 선박에 유류를 넘긴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이듬해 1월 사법당국이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을 구체적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또 관련자들의 예금과 증권, 신용카드, 수표 예금, 보험 등 288만 달러에 달하는 60개 자산도 동결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첸시센은 공해상에서 4차례에 걸쳐 북한의 2만 8천 톤의 석유를 불법 환적한 혐의로 119일의 구금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지난 6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보고서는 또 타이완 정부가 안보리의 조치를 뛰어넘어 추가 행동에 나선 데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타이완과 북한의 무역액이 2016년 1,270만 달러였지만 2018년엔 0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타이완 정부의 노력에 맞춰 자금 세탁 방지 기구는 핵과 미사일 거래 등과 연관된 확산 금융에 대한 정밀 금융 제재를 평가한 권고안 7번 항목에서 대부분 준수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날 보고서가 공개된 또 다른 나라인 파키스탄은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부분 준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파키스탄 정부는 2016년과 2018년 사이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5차례 회의를 열고 북한 고려항공의 경유 중단과 북한 외교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사법 조치 등을 취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06년 안보리의 대북 제재와 관련한 법령을 발표한 이후 추가로 8차례 법령을 더 발표하면서 관련 내용을 갱신해온 점도 긍정적인 요소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파키스탄이 일반인과 법적 대리인들의 자산 동결에 대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부족한 점 등을 부분 준수 평가의 배경으로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과 이란 등의 탄도미사일이 미국을 위협하는 큰 우려사항이라고 미 의회 조사국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한국과 영내 주둔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이미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최근 갱신한 탄도미사일 방어 보고서에서 북한과 이란, 중국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현재 미국의 가장 우려되는 탄도미사일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능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며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북한이 핵탄두로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ICBM 능력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다면서 몇 번의 핵실험이 있었지만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이미 한국 전역을 사거리에 둔 수백 대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비롯해 일본과 영내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수십 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평가했습니다. 다만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현 시점에서 무기의 안정성과 신뢰도에 의문이 뒤따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대해서도 소개했습니다. 특히 지상 기반 미사일 요격 시스템은 미국을 겨냥한 북한과 이란의 ICBM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64기의 지상 배치 요격 미사일을 주요 공군 기지에 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단거리 미사일 공격 방어를 위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포대가 한국과 괌 미군 기지 등에 배치돼 있고 강력한 탐지 능력을 자랑하는 사드 레이더도 일본에 배치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년간 사드 성능 시험 결과 높은 효과와 신뢰성이 입증되면서 사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진일보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의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은 최근 북한과 영토 논란이 있는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인근 한박도에 대해 유사시 초토화할 계획을 세웠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승도 사령관은 15일 한국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선박이 한박도에 접안할 당시인 2017년 어떤 조치가 있었느냐는 의원 질의에 유사시 초토화시킬 수 있도록 해병 2사단의 활약을 계획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한박도 위치가 북방 한계선 이북이라 인식하고 있었고 인근 섬인 말도에 열상 감시 장비를 고정해 감시하면서 방어를 강화하는 한편 병력을 추가로 주둔시켰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한박도가 남북한 중 어느 쪽 섬인지 논란이 일자 한국 정부와 유엔군 사령부는 북한에 속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혐의로 가택 연금 상태에 있는 한국계 미국인 크리스토퍼 안 씨가 가택 연금 조건을 완화해 줄 것을 미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안 씨의 변호인은 최근 안 씨가 지난 7월 16일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보석 조건을 전적으로 준수하고 있다며 현재의 가택 구금 대신 매일 오후 9시까지 집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통금 조치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오는 22일 가택연금 조건을 완화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심리를 개최하겠다고 안 씨 측에 통보했습니다. 탈북민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의 사단법인 물망초는 탈북민 모자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다 경찰에 붙잡혀 구속된 허광일 북한 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의 석방을 위해 무료 법률 지원으로 변호사 26명이 자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물망초 측은 청와대 앞에서 벌인 시위에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데도 허 위원장을 구속한 것은 북한 인권운동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이들 변호인단을 통해 허광일 위원장 구하기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허 위원장은 지난 3일 서울 광화문에서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청와대를 향하다 경찰 저지선인 폴리스라인을 넘어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체포된 뒤 구속됐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